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트라이앵글에서 새로 출시한 스피커 라인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의 이름은 솔스티스 시리즈입니다. 여기 북쉘프 스피커와 톨브형 스피커를 한 대씩 가져다 놨는데요. 북쉘프 스피커는 솔스티스 3라는 모델이고요. 이 톨브형 스피커는 솔스티스 8이라는 모델입니다. 트라이앵글에는 기존의 에스프리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에스프리 시리즈의 그 유명한 팁투스, 그리고 코메트, 앙탈 이런 스피커들이 있었죠. 에스프리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이 솔스티스 시리즈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에스프리 시리즈는 국내에서 최근에는 판매가 안 되었었는데 대신에 40주년 시리즈라는 게 판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코메트라는 스피커와 앙탈 40주년이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었었고 저희 채널에서도 앙탈 40주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던 제품이죠. 40주년 시리즈도 결국은 에스프리 시리즈예요. 에스프리 시리즈의 코메트, 에스프리 시리즈의 앙탈 40주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자체는 기존의 코메트와 앙탈하고 거의 같죠. 근데 그거를 좀 더 고급화 시킨 게 40주년 시리즈죠. 그런데 드디어 그 에스프리 시리즈가 아예 이제 단종이 되고 완전히 풀 체인지 모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에스프리 시리즈는 뒤에 모델명에 에스프리 EX, EG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이 이렇게 바뀌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약간 기본 베이스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씩만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풀 체인지가 되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그 에스프리 시리즈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년 전에도 있었던 라인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셀리우스라는 모델도 이 에스프리 시리즈였었고요. 트라이앵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제품 이야기하면서는 좀 과감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은 조금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가자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제품들이 제가 오디오 제품을 겪어온 이래로 제가 아직까지 겪어온 동급 스피커들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제 개인적인 취향대로도 가장 마음에 들고요. 제가 최대한 취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비교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종합적인 상품성이나 음질이라는 측면, 종합적인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제품들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최고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를 알아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지금 솔스티스 3라는 이 북쉘프 스피커가 200만 원 초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스피커들이 약간씩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다른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그냥 반듯하게 서 있죠. 근데 지금 이 스피커들은 전용 받침대가 고정으로 장착되어서 나오는데 이 전용 받침대에 의해서 이 스피커가 반듯하게 90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은요 좀 더 위를 보고 소리를 뿌려내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은 사운드 스테이지나 입체감이 조금 더 좋게 펼쳐지는, 좀 더 멀리 넓게 펼쳐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쉘프 스피커인 솔스티스 3만 보더라도 사이즈가 절대로 작은 북쉘프 스피커가 아닙니다. 지금 우퍼 유닛은 기존에 있던 사이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6.5인치나 7인치 정도. 북쉘프 스피커 치고는 큰 편에 속하고요.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지금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무게는 제가 대충 들어보면은 비슷한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 중에 제일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캐프 LS50이라든지 억스틱 에너지 A1 40주년이라든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북쉘프 스피커들이죠. 이런 북쉘프 스피커들이 한 7.2kg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북쉘프 스피커의 경우에는 무게가 한 6, 7kg 정도만 하더라도 마치 돌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걔네들보다는 우퍼 사이즈가 한 1인치 정도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피가 약간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얘가 캐프 LS50이나 억스틱 에너지 A1 이런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무거워요. 스피커가 무겁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피커가 가벼우면 구동이 쉬워지긴 합니다. 왜? 울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거우면 울림이 묵직하게 생기겠죠. 울림이 가벼운 울림은 좀 덜 일어나겠죠. 대신에 스피커가 무겁다라는 것은 좀 더 묵직하고 진한 사운드,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깊이감 있는 사운드, 웅장한 사운드를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들 마치 밀폐형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면에 덕트가 안 보이면 후면에 덕트가 있을 것 같지만은
후면에도 덕트가 없어요. 아래로 이제 공기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스티스 3라는 북쉘프 스피커를 제가 보고 와, 근래에 접해보지 못했던,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를 오리지널 뭐 영국제 스피커라든지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영국제 스피커 브랜드라든지 하이엔드 브랜드라든지 그쪽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300만 원, 4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를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다른 메이저 스피커 브랜드들, 하이엔드 브랜드의 스피커에서 나는 사운드보다 이 크기를 넘어서는 자연스러움과 웅장함, 그리고 그윽함, 매끈함, 그리고 대역의 풍부함,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다른 스피커들은 너무 가볍게 들릴 정도로 이 스피커가 훨씬 더 응집력이 있고 중후하고 밀도감도 있고 그리고 웅장하게, 북쉘프 스피커에 웬만한 웅장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근래 몇 년 내에는 제 기억 내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북쉘프 스피커는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퍼 유닛이 6.5인치 아니면 7인치예요. 그러면은 6.5인치 이하인 스피커들은 무조건 사운드가 훨씬 더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퍼 유닛이 6인치 이하로 들어가면은 사운드는 당연히 가볍게 재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팩트이자 물리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스피커는 의외로 이 드라이버 유닛의 진동에 의해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통 울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운드의 특징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드라이브 유닛이 혼자서 내는 사운드가 한 50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통 울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운드도 50 정도는 된다. 아니면 오히려 이 통 울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운드의 전체적인 밀도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양감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낮은 베이스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오히려 드라이버 유닛 자체의 능력보다 통 울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더 크다, 그 영역이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의 사이즈,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되는 다른 북쉘프형 스피커의 사이즈보다 좀 더 크거든요. 뒤로도 깊이가 다른 스피커들의 경우 아무리 뒤로 깊어봤자 한 30cm 정도? 북쉘프 스피커들은 대부분 뒤로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뒤로 깊이도 다른 북쉘프 스피커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뒤로 깊어요. 굉장히 큰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무게도 제가 잠시 들어봤습니다만은 꽤 무거워요. 이 정도 가격대의 북쉘프 스피커가 이렇게 무거운 거 처음 봤어요. 외부 마감만 차이가 좀 있다 뿐이지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면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플래그십급이에요. 북쉘프 스피커인데 마치 북쉘프 스피커가 아니라 메인 스피커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줍니다. 일반적으로 북쉘프 스피커는 소리 성향이 깔끔 단정하고 산뜻 발랄한 대신에 묵직한 느낌은 없죠. 진득하고 중후한 느낌은 없어요. 대부분의 북쉘프 스피커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중량급 파워앰프를 매칭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북쉘프 스피커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북쉘프 스피커라는 것은 진짜 손에 꼽을 만한 무게가 20kg 가까이 되는 그런 북쉘프 스피커를 제외하고는 90%가 넘는 거의 대부분의 북쉘프 스피커는 중후하고 밀도감 있으면서도 진득한 사운드까지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트라이앵글의 솔스티스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인 스피커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에서 사용해도 되지만은 거실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실에서 사용을 하셔도 사운드의 톤이 위로 높게 나오면서 약간 가볍게 위로 사운드가 날린다. 그냥 산뜻 발랄한 사운드만 내주는구나. 중저음을 진득하게 내주면서 중후한 톤의 그런 그윽한 사운드는 역시 북쉘프 스피커라 못 내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북쉘프 스피커인데 넓은 거실에서 제대로 하더라도 중후하구나, 진득한 중저음을 내주는구나, 음색 톤이 위로 이렇게 방방 뜨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게 그윽하게 깔리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중후하고 그윽하구나, 그런 느낌이 정가가 200만 원 중반대 북쉘프 스피커에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제품을 평가를 하면서 가장 극찬을 하고 싶을 때에 이제 중요하게 따지는 특성이 대체 불가능성이거든요.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특성을 내주는, 비슷한 성능을 내주는, 비슷한 음질을 내주는 다른 브랜드의 경쟁기기가 있느냐, 그게 흔하게 있느냐, 아니면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느냐, 대체 불가능하느냐, 이런 거를 자주 제가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북쉘프 스피커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내에 거의 찾아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톨보형 스피커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타사의 200만 원대 스피커보다 좀 더 큽니다. 크기는 거의 앙탈 40주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부품들도 많이 바뀌었고 마감 품질 색상도 다 바뀌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제품은 공식 소비자 가격이 365만 원? 그 정도 선인데 확실히
다른 타사의 200만 원대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채구라든지 부피라든지 유닛 구성이라든지 받침대의 디테일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질이 그 200만 원대의 톨보형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너무 달라요. 그거는 오디오의 경험이 정말 없으신 분들도 200만 원대의 톨보형 스피커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차이가 안 느껴질래 안 느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재생하는 음질의 영역 폭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극찬함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디자인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밝은 색, 전형적인 어두운 남은색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색상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디테일 같은 거 고급스러운 뭐 마감 뭐 디테일 처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뒤에 단자 같은 경우에도 로즈 골드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전용 받침대 같은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늬목 마감이 아니라 시트지 마감이에요. 시트지 마감이라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이제 성능이나 음질을 다시 놓고 평가를 한다면은 동급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자, 이 스피커가 왜 음질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음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이제 중고음과 중저음을 따로 나눠서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융합이 되었을 때의 전체적인 하모니와 밸런스를 또 따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고음의 이탈력, 펼쳐짐, 해상력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좋아야겠죠. 소리의 입체감, 정확성, 정교함, 해상력, 디테일 투명도 이런 부분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사운드가 스피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운드가 잘 펼쳐져 나와줘야 스테이징과 입체감이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나한테. 둘째로는 저음이 적절하게 탄력감과 밀도감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게 탱글탱글한 느낌도 있어야 되고 양감도 풍부하게 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운드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죠. 고음, 중음, 저음까지 이어지는 이 이음새가 매끄러워야 되고 비는 구석이 없게끔 느껴져야 돼요. 하모닉스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면서도 여기에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풍부하고 이제 왜곡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이 트라이앵글 솔스티스 시리즈가 그 모든 특성들을 매우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예컨대 지금 트라이앵글 솔스티스 시리즈보다 더 성능이나 음질이 더 뛰어나다라는 스피커가 있다라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 스피커들보다 가격이 더 비쌀 겁니다. 스피커 자체의 가격도 더 비싸거니와 그 스피커 하나만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트라이앵글 솔스티스보다 음질이 더 우수한 것이 아니라 스피커 가격도 비싸지지만 매칭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앰프나 소스기기 구성도 더 비싸져야 될 겁니다. 왜? 구동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솔스티스 시리즈를 정말 제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겁게 제작을 했는데 지금 북쉘프 스피커만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워요. 두 손으로 들기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손으로 드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좀 가벼운 스피커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덕트에다가 한 손 놓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들 많아요. 이렇게 무겁게 만들면서도 모든 대역의 사운드를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상쾌하게 그리고 시원스럽게 내주는데 중저음은 또 이렇게 밀도감 있게 중후하고 그윽하고 탄력적이고 탱글탱글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드라이버 유닛을 또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얘네들은 지금 이 굉장히 고성능의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나팔 모양으로 지금 생겼죠. 트위터의 진동판 자체는 저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걸 보고 이제 혼 트위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뾰족한 페이지 플러그가 붙어 있어요. 이 페이지 플러그는 직진성을 좀 더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나팔 모양 혼 트위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덕분에 내부에서 굉장히 강렬한 티타늄 트위터는 알루미늄 트위터보다 더 청명한 사운드를 재생하거든요. 근데 다만 티타늄 트위터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좀 귀가 좀 따가워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혼 트위터 방식으로 이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생되는 특성은 엄청 청명하고 직진성이 뛰어나지만은 이거를 360도로 이렇게 펼쳐주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운드가 펼쳐짐이 좋아지면서 좀 화창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멘트가 지금 떠오릅니다. 굉장히 청량감이 있으면서도 상쾌하면서도 화창하게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기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직진성도 좋지만은 펼쳐짐도 좋은 거예요.
직진성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펼쳐짐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스피커는 직진성은 좋은데 펼쳐짐은 좀 약해서 직진성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꽂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 스피커는 홈 트위터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펼쳐짐도 좋은 거예요. 미드레인지가 크죠. 살짝 미드레인지의 사이즈가 거의 우포 유닛 사이즈하고 동일하죠. 미드레인지를 좀 작게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미드레인지가 금속 진동판의 경우에는 좀 작게 제작을 하고 미드레인지가 좀 소프트한 재질의 경우에는 좀 크게 제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미드레인지 재질이 셀룰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이해하자면은 종이입니다. 종이. 그냥 단순 종이보다는 훨씬 더 입자를 곱게 해서 마이크로 단위로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종이보다 섬세하면서도 강화된 종이지만은 음향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제작을 해놓은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드레인지에서 나오는 사운드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저음 우포 유닛이 여기 있는데, 과거에 트라이앵글의 저음은 좀 사운드의 밀도라든지 단단한 느낌이 너무 약하다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아니나 다를까 거의 동급 최고 수준으로 헤비하고 단단한 저음을 내줘요. 기본적으로 저음의 특성 자체가 근육질적이다 보니까 밀도감과 단단함이 좋으면서도 중량감도 좋아요. 그러니까 양감이 많으면서 약간 흐리멍텅한 특성이 아니라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이게 탱글탱글하고 탄력적으로 느껴져요. 바디감의 느낌이라든지 볼륨감의 느낌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요. 아무리 중고음역대에서 이탈력이 세게 나가더라도 이 미드레인지 쪽과 우포 유닛 쪽의 베이스가 사운드의 밀도, 전체 사운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 사운드에서 중고음만 너무 세게 튀어나가 버리면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역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드레인지와 우포 유닛에서 그 사이사이의 밀도를 너무 꽉꽉 잘 채워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고음이면 고음, 미드레인지면 미드레인지, 베이스면 베이스, 사운드에 펼쳐지면 펼쳐짐, 이탈력이면 이탈력, 상쾌한 느낌이면 상쾌한 느낌, 저음에 헤비한 느낌, 중량감, 찐득한 느낌, 탄력적인 느낌,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대역대의 장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음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소개를 할 때마다 최고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다른 제품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별로인 제품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일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또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는 이 가격대 오디오 제품들을 한 25년간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봐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 제품이 특출난 제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는 다른 타사 제품들이 또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스피커들이 중고음을 정말 상쾌하게 해상력 좋게 재생을 하면서도 중저음의 탄력감이나 밀도감이나 중량감도 좋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저음이 그냥 아예 안 나오는 사운드를 취향상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음이 왜 이렇게 헤비하게 나와, 음질이 별로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중고음이 상쾌하게 나오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좋다고 해가지고 샀더니 중고음이 왜 이렇게 상쾌해, 중고음이 해상력이 왜 이렇게 좋아, 나는 저음이 좀 더 풍부하게 나오면서도 약간 뭉그러뜨려 놓은 그런 부드러운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과연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혼자만 좋다라고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공휴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지금 이 두 가지 스피커를 들려드렸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취향 파악이라든지 이 평가를 다른 분들에게도 좀 받아봤어요. 지금 이 스피커는 현재는 우리나라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저희 청음실에 오셔가지고 청음을 해보신 분들도 이 스피커가 도대체 어떤 스피커인지 아실 수가 없어요. 평판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 사용 후기라든지 제품의 정보라든지 다른 해외에도 리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적인 주관성이라든지 사적인 무슨 뭐 첫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순수하게 그냥 음질만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해서 들려드렸을 때 대부분 전부 다 이 스피커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시게 됐어요. 호감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는 이 제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입 오디오 제품들의 경우에는 정가에 판매하지를 않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는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추가로 할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생각한다면 정말 가격은 성능이나 음질 대비 전혀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비율이 다른 타사 스피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칭찬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제품을 다른 분들보다도 좀 더 먼저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정말 제가 그동안 원했던 특성들을 전부 다 결집을 해서 완성을 시켜놓은 정말 만족도가 높은 스피커가 드디어 출시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스피커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으로 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과연 저 주기표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를 믿든 안 믿든 어찌됐든 팩트, 사실을 점검을 해보시고 나서 저의 이야기를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죽 자신 있으면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의 20년 만에 에스프리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새롭게 획기적으로 재출시를 한 솔스티스 시리즈, 이 제품이 제작사에서도 엄청 기대치가 높고 국내 수입원에서도 너무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예약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내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품이 입고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약 판매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약 판매라고 해서 오래 기다려 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약 판매 때 구매를 하시면은 가격도 좀 더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소정의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 한마디만 믿고 이게 예약 판매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가, 결제를 해야 되는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플레인지 오디오맨 청음실로 찾아오시면은 청음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사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청음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 북쉘프 스피커뿐만 아니라 톨보형 스피커도 함께 청음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청음을 해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나중에 가격이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